한국에서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소위 대사관에 오게 돼서, 대사관족에 오게 돼서 대사관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대환영이고, 오늘 이 기회를 해서 우리 대표님도 고견을 좀 듣고 싶고, 동학관계, 그리고 중국이 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그런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국제 문제, 지유 문제, 이런 거는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우리 대사님을 처음 뵌 게 경기도 본관에서였는데, 그때도 참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통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정말로 편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통역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좀 진이라든지 이런 게 왜곡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잘 전달이 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에도 아주 오랫동안 나가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고견이 깊으시고 이해도 깊으셔서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대한민국이 지금 수교한 지가 지금 올해로 30년 되는 거죠. 30년이 되면서 정말로 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대한민국의 발전 정도가 아주 빠르고 또 규모가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이 됐는데, 최근에 국제 정세나 또 경제 상황들이 이 한중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 경제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최대 흑자국에서 중국이 지금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많은 곤란에 봉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 대사님의 초청을 받고 우리 국내 기업들, 수출 기업, 그리고 이제 현지에 진출한 기업, 현지 교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님께서 또 중국 정부에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오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정부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공감하고 또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의 정착, 또 지역 안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좀 계속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좀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추가한다면, 한중 수교 이후에 양국의 국민들 간의
신뢰와 존중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가 최근에 많이 좀 후퇴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그리고 중국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고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좀 더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마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좋은 고견을 해주시고 저도 그것을 들어서 많이 배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국에서는 1회 만나면 2회 만나면 3회, 4회 만나면 친구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친구로 생각해서 그래도 솔직히 몇 가지를 아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한양국은 우리 보기에는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고 대래야 될 수 없는 그런 동반자입니다. 양국 국민은 수천 년간 서로 배우고 그걸 삼으며 찬란한 동양 문명을 함께 창조했습니다. 근대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아서 중한 양국 국민은 한 마음으로 함께 공동의 적을 대항하며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31년 전 양국은 영전을 굳은 얼음을 깨고 이대 오르기의 장벽을 뛰어넘어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 수교의 초심은 바로 이웃끼리 서로 지지하고 상호 추진하며 우호적으로 지내자는 것입니다. 이 초심은 양국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세계가 주목하는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중한 관계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만 있을 뿐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항상 한국과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일념으로 중한 관계를 잘 발전시키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가슴을 아픕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하는 동시에 한국도 중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교할 때 한국도 이에 대해서 중국한테 엄숙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중한 양국 관계의 발전은 정치적인 기반이기도 됩니다. 우리는 한국 측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시고 대만 문제를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하게 존중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이 대중국 무역 적자,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문제를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는 등
객관적인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가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산업망과 공급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미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는 대래야 될 수 없는 경제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갖추고 있고 대외 개방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대중 투자 전략을 시기적절하게 조성하기만 한다면 또 분명히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믿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대중 투자의 한국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도와주는 조치를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변하고 있고 중한 관계는 외부 요소의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이 역사와 사회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를 탈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 국민들은 일시 단결해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위대한 중국 몽을, 중국 붐을 실행하자는 그런 결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중국은 부정적으로 바라본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중국 분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탄탄한 성과를 통해서 잘못된 주장임을 증명했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랑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 중한 양국 민심, 아까도 우리 대표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국 칭화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중한 관계 지수는 4.1이었습니다. 이 최고는 10점, 최저는 마이너스 10점인데 이거는 미국, 일본 그런 관계 지수보다 중국과 그런 분들하고 많이 지금 위에 있습니다. 이는 중한 관계의 기초가 여전히 우호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루기는 어려운 양국 관계의 발전 성과를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육수 행주 부진즉퇴라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중한 관계의 풍파와 그 장애를 이겨내며 용감하게 전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양국과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지역의 평화와 단결, 발전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관계를 중요시하시고 오래 기간 동안 우리 그 중국 각계와 우호 교류를 전개해 오고 양국이 호혜 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 정세 아래 우리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중한관계의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양국 사회의 한국 사회의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신과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근전적인 발전을 위해서 주거적인 역할을 우리 당에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국민들은 또 많이 관심사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입장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전세의 긴장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고령부들이 냉전과 자세를 유지하며 조속히 상중단을 다시 추진하고 정세의 완화와 대화 재개를 추진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령부들이 실질적으로 방안과 행동으로 서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도 남북한 양측이 민족의 대의에서 출발하셔서 대화를 통해서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은 자신이 그 방식으로 계속 관련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 일본 정부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면서 수질은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방류를 정당하고 그렇게 지금 밝히고 해양 방류를 완전 오염수 처리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지금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 다시 입증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잡은 오류에서 검출된 방사성 원소인 세습이 기준치를 초과해 일본 복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성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효과적인 처리 기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로 보면 해양 방류가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류일로부터 관련 방사성 물질들은 57일 안에 태평양 절반 이상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전 세계 해역으로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제 등의 이익을 이용해서 태평양 자신이 지불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일본은 정식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결연히 반대합니다. 한국하고도 이런 면에서 잘 협력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런 관심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이렇게는 우리 입장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중 국민들 사이에 지금까지의 신뢰가 약간의 위험에 처했다는 점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국의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양국 국민들 간의 신뢰를 다시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하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눈에 띄는 조치 중에 하나로 집단 여행 그 허용 국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 제외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형평성의 자원에서라도 좀 긍정적인 좀 조치를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결국은 이제 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의 약간의 심리적 장애 요인으로, 현실적 장애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각별한 좀 대응 방안이랄까? 대책을 좀 공국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저는 서울에 있는 뿐만 아니라 지방 여행도 좀 다녔습니다. 지방에서 지사님들, 그다음 시장님들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중한 양국이 경제 교류, 지방 교류, 청소년 교류, 문화 교류, 이런 거는 이런에 대한 그런 열망,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 정부에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는 계속 추진하셔서 모든 거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인데, 이웃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년 전에 우리는 싸우지 말자, 이래 오르기는 그거는 놔두고 우리는 이웃으로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는 결심했는데, 이제는 국제 정세 조금 변화하더라도 그 초심을 살려서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관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이 염려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